우리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라는 것도 있고 분자라는 것도 있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 이제 이온이라는 것도 있어. 이온.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할 건데 네. 이제 원자는 우리가 알고 있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네. 자, 화학적인 반응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자, 고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입자에 대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을까? 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입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고대이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지 이게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험으로 증명한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입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생각해봐라.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이제 입자를 해볼게. 자, 요런 식으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가 뭐니? 요 사이 공간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입자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 사이, 원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자, 아리스토텔레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사원소설.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따뜻함, 차가움, 습함, 건조함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서로 변환이 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입자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물질을 계속 쪼개면 결국은 물질은 사라진다. 그리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철학적인 관념이 서로 이제 부딪혔는데 당연히 이제 유명한 사람 것이 조금 더 그치? 위를 지겠지. 그래서 연속설에 대한 개념도 많이. 그래서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왜 많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원소 변환설로 중세 때 뭐가 시작이 됐다? 연금술.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 변환설을 가지고서 연금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연속설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졌다. 그치? 그렇다면 자, 이것을 이제 연속설이 아니라 입자설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실험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연속설이 없어지고 주로 들어가고 이제 입자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입자설의 증거. 자, 이거는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자, 뭐냐면은 100ml 부피의 물과 100ml의 부피의 에탄올이 있어. 그러면 만약 이 물과 에탄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섞어버리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200이 돼야겠지. 그치? 그대로 그냥 100, 20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00이 돼야 되는데 물과 에탄올을 섞어버리니까 뭐야 이거? 100ml보다 작아진다. 100m보다 작아진다. 물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큰 크기의 입자 사이에 작은 크기의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크기 사이에 작은 크기가 들어간다? 그럼 큰 크기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다른 입자들이 채워지니까 암만의 부피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르게 하면 있잖아. 우리가 100ml의 물에다가 자, 설탕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을 만들어요. 근데 설탕물의 부피도 거의 100ml에서 약간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설탕의 부피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설탕의 부피만큼 늘어나지 않고 약간 증가한다.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으면서 그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그 공간에서 공간에 설탕 입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든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엄밀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처음 실험한 사람은 보일의 제2관 실험이야. 제2관, 제2자관. 자, 보일은 요 실험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게 돼. 자, 보일의 법칙이 뭘까? 자, 보일은 제2관 실험을 통해서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자,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기체의 압력과 자,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반비례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채운 요 제2관이 있어. 자, 이 제2관에 여기에다가 수은을 요만큼 채워 넣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공기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은을 더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럼 이제 수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얘를 누르겠지. 그러니까 누르니까 요 부위가 수은이 원래는 이제 요만큼의 위치였다가 자, 수은이 이만큼 더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수은이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뭐야 이거?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었네? 수은을 집어넣어 주니까? 왜 줄어들었을까? 이 얘기지. 자, 공기라는 물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공기의 부피는 줄어든다? 안 줄어들지. 연속적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기는 연속적인 물질이 아니다. 즉, 공기를 이루는 기체 간에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입자 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자, 순을 더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돼? 이 빈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그리고 자, 우리 집에서도 실험할 수 있는 게 물 가지고 있잖아. 이거 좀 물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식용유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 요런 조금 이제 긴 컵 같은 거 있지? 컵에다가 식용유를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놓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봐. 그러면 요렇게 있다가 식용유가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서 이 높이에서 멈춰버릴 거야. 그럼 여기에 자, 빈 공간이 나타났지. 그럼 이 빈 공간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위치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바닥에 꽉 채워. 그럼 이 빈 공간은 원래 여기에 식용유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 근데 이 빈 공간이 나타났어. 이 빈 공간은 식용유를 구성하는 입자 간의 빈 공간이 요 빈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입자설을 자, 설명한 개념이 된다. 실험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데모크리토스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철학적 개념이고 이거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처음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돌턴이다. 돌턴. 그래서 우리는 돌턴에 대해서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돌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에서도 계속 나와. 앞으로 과학할 때. 자,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원자설. 자, 썰이라는 거는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썰이라고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란 얘기야. 맞는 건데, 자, 그 당시 과학기술로서는 최선이었다, 이게. 굉장히 최선이었다. 자, 원자에 대해서 최초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돌턴의 원자설이야. 자, 돌턴이 이렇게 했지.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라고 얘기한다. 채소 알갱이. 자, 그럼 알갱이는 동그란 알갱이, 네모난 알갱이, 세모난 알갱이. 동그란. 그래서 돌턴은 원자 모형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이렇게 딱딱한 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 돌턴의 원자 모형이 나와. 그래서 딱딱한 구야. 우리가 알갱이니까 자, 구를 생각하지? 그리고 얘 원자로 이루어졌잖아. 딱딱하잖아. 그래서 원자는 딱딱한 구다. 구의 모양을 띠고 있다. 자, 그런데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더 이상 안 쪼개져요? 화학 반응에서. 그렇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자, 원자는 쪼개지지 않지만 핵 반응에서는 원자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가 바륨 원자와 크립톤 원자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와.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 핵폭탄 원리가 되는 거야. 오펜하이머 영화 봤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두 방 딱 떨어뜨렸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핵폭탄을 만들게 될 때 그 주도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야. 과학자 오펜하이머.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핵폭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야. 쿠팡 플레이에 그게 있는데 무료로. 쿠팡 플레이 몰라? 넷플릭스 같은 것들. 그런 OTT 있잖아. 거기에 있어. 재밌어.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그때 뭐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유명한 과학자들 다 나와 거기에.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자, 오펜하이머 사람 이름이야. 오펜하이머. 자,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원자는 핵 반응에서는 쪼개지더라. 알지? 화학 반응에서 쪼개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원자면 크기나 질량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크기나 질량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다. 라고 한 거지. 자, 그래. 맞은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지. 자, 같은 원자라더라도 질량이 서로 다른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 체크해놓고. 자,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지만 서로 다른 질량을 갖는 원소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자연계에는 약 9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해. 그래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도 동위원소가 3개야. 헬륨도 동위원소가 2개고 탄소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가 3개예요. 탄소 같은 경우 동위원소 3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라늄도 동위원소가 2개야. 그래서 핵분열하는 동위원소, 핵분열하는 게 이 2개가 핵분열하는 원소가 동위원소 2개 중에 하나가 핵분열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핵분열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우라늄도 핵분열하는 동위원소를 따로 또 뽑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거는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는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학년 올라가면 요게 대해 좀 자세하게 배울 거야. 네. 알았지? 자, 다음. 물질의 종류.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종류가 변해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어디에 써요? 화학 반응에서 성립이 돼요.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되는 거, 핵 반응은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핵 반응에서는 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거나 이걸 뭐라 그래? 핵융합. 기존의 원자가 없어진다. 핵분열. 이거 합쳐서 이제 우리가 핵융합, 핵반응이라고, 핵반응.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 수소끼리 서로 만나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와. 그게 태양의 에너지야. 그리고 아까 했지. 그러면 이제 우라늄이 없어지면서 이제 에너지 나오죠. 원자력 발전. 하지만 화학 반응에서는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1g의 수소를 모두 반시켰더니 물이 9g이 생겼어요. 그럼 산소는 몇 g이 반응한 거예요? 8g. 그렇지. 왜? 반응 전구 후에 질량 같으니까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이야. 그래서 1g과 8g이 반응해서 9g의 물이 생긴대. 알겠지?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새로운 화물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수소, 산소, 물 사이에는 1대, 8대, 9에 어떻게 돼? 정수비에 뭐가 성립이 된다? 질량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비의 질량비가 성립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수소 원자가, 자, 그 원자 수를 보니까 수소 원자가 2개가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와 산소 간에는 2대 1이라는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1대 8대 9라는 질량비가 나와.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한 개의 원자의 질량비는 수소하고 산소는 몇 대 몇일까? 한 개의 질량비. 자, 얘는 2개 수소 원자와 1개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1대 8이야. 한 개의 질량비는? 2분의 1대. 2분의 1대 4대 2분의 9니까 그것도 1대 8대 9. 아니죠. 자, 2개의 질량이 1이잖아. 한 개의 질량은? 2분의 1. 자, 한 개의 질량이 8이잖아. 8.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6. 저거 2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2개 수소와 1개 산소가 반응하잖아? 결합하잖아? 그럼 2개와 1개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원자 수는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1대 8이라는 질량비 변해 안 변해요? 자, 9는 질량 보존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수비의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똑같아. 그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개 원자의 질량비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는 2개가 1이니까 한 개는 0.5, 2분의 1, 한 개니까 8, 그러면 1대 16이라는 한 개 원자의 질량비. 그래서 산소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한 개보다 질량이 16배가 더 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 자, 쭉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응? 한번 숨을 참아봐. 숨을 참는데도 계속 돼요. 어떡하니? 자, 이게 놀래켜도 딸꾹질 계속 나와? 아니면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꾹질 하면 놀래키는 거야. 그럼 딸꾹질이 멈춰질 거야. 자, 됐지? 네. 자, 와우. 우리 원자 보자. 수학에 이런 개념 비슷한 거 나와요?
수학은 계산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화학이나 물리 과학은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수학하고도 연결돼 있어. 자, 이제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야.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알죠? 우리가 원자는 자, 요렇게 이게 원자 모형이잖아. 이게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지. 자,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그렇지, 해줬지. 한 거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양성자를 우리가 P라고 얘기하고 중성자를 N이라고 하고 전자를 E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하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전하량.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쿨롱이라는 건 전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야. 우리가 전압을 볼트라고 하잖아. 그치? 자, 질량을 그람이나 킬로그램 쓰듯이 이건 단위가 되는 거야. 알지? 전기의 크기 단위. 근데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는 크기가 어떻게 돼? 똑같네?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네?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일일이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잖아. 귀찮지? 그럼 그냥 이거를 그래서 전하량의 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니까 똑같이 1로 똑같아. 그럼 앞에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자는 특징이 뭐냐?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원자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원자 자체로는 중성이 된다. 원자는 중성이다. 만약 어떤 원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럼 우리 원자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부를까? 양이온. 양이온이라고 그래. 어떤 원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 원자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음이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이온도 배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 표현 자체가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같이 있지. 그러면 결국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이 전기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네.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럼 플러스 전기는 양성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는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데 여기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아니 전자 수가 같구나.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거야. 양성자 수와 전자 수. 자,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러더퍼드가 발견했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 그 톰슨이 먼저 전자를 발견하고 그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한 다음에 양성자를 발견해. 맞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자, 이 양성자수는 말이야. 원소마다 양성자수가 다 틀려. 그리고 고유해. 모든 수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한 개가 있더라고. 자, 모든 헬륨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어. 자, 모든 리튬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3개가 있어. 모든 탄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 수가 6개야. 그래서 원소마다 양성자 수가 고유해. 자, 어떤 원자 봤더니 양성자가 1개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원자니? 종류가?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안다면 얘는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양성자 수를 가지고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네. 그래서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말이야, 이 양성자 수를 원소를 구별하는 숫자로 하자.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자 번호가 돼.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가 되고
전자수가 됩니다. 알지? 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양성자든 중성자든 전자는 입자다. 네. 자, 입자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질량. 근데 입자인데 질량이 없는 게 있어. 뭘까? 영? 우리는 입자라고 부르는데 질량이 없어. 얘를 우리가 이제 광자라고 그래, 광자. 또는 포톤이라고 해, 영어로 포톤. 근데 이 광자는 질량이 없네? 입자인데? 그럼 이 광자는 무엇을 구성하는 입자일까? 바로 빛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빛. 봐봐. 태양과 지구 사이는 진공 상태잖아. 그럼 빛이 어떻게 올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어떤 자체, 어떤 형체가 있어야 되잖아. 빛이라는 형체. 그치? 빛인데요? 빛이 광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얘는 질량이 없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거기서 광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고, 많은 과학자 얘기했지. 어쨌든, 자, 입자면, 그거 빼고는 입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보니까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 한 개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 아주 작게, 중성자 약간 크지? 그치? 근데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뭐야 이거? 마이너스 24승, 마이너스 24승인데 얘는 마이너스 28승이야. 너무 작지? 네. 자, 우리는 이 질량을 일일이 다 쓰기에는 너무나 이게 숫자가 복잡해.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로 놓자, 질량비를. 그러면 전자 한 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평균적으로 1840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와. 그렇지. 이 숫자도 작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작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아예 그냥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과 전자 질량을 합한 거잖아요. 근데 전자의 질량을 빼도 원자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결국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원자 핵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과 거의 같아요.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거야. 전자의 질량 무시할 거야. 미안하다, 전자 무시해서. 근데 이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전자가 바로 이제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자, 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 전자 때문에 전기가 발생이 되고 전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자석. 그래서 이 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무시해? 근데 너무 작잖아. 무시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이제 상대적인 전압비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질량비가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응? 여기 상대적인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안 나는데 그치. 질량비가 왜 1840배나 차이 나요? 이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온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빅뱅으로 팡 터지면서 공간이 확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공간이라면 생각해봐라. 자, 이만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열이 있어. 근데 이게 공간이 2배로 커졌어. 그럼 100이라는 열은 2배로 커진 공간에 들어가지. 나눠지겠지. 그 50, 50으로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커지면서 열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같은 공간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씩 떨어져.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면 전자라는 게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라는 물질이 나타나요. 근데 이 쿼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네. 전자도 마이너스 띠고 있고. 근데 이 쿼크가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는데 그것이 쿼크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가 전하량이 똑같대요. 근데 양성자는 쿼크 세 개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쿼크 세 개 모였으니까 질량은 크겠지. 그래서 질량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하량은 똑같은 거야.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압도적으로 차이 나요. 그치. 질량은 압도적으로 차이 나.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크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기 사용하거나 무슨 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좀 힘들 거예요. 전화랑 똑같은데. 전자의 질량이 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보내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자 에너지의 손실 같은 것도 버려지는 에너지도 많고 좀 막 그런 거. 근데 얘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전자 되게 가볍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여. 빛의 속도로. 그래서 이 전기도 빨리 전달되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원자의 질량과 원자 핵의 질량이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지? 양성자. 왜 중성자가 있다?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요 개수가 원자 질량의 크기를 결정하겠구나. 맞니? 네. 그치?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의 개수가 원자의 질량의 크기를 결정하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면은 질량수라고 하자. 그래서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전자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거든. 그치? 오케이. 굿자. 잘했어. 자. 응? 숫자가. 이제. 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그냥 양성장계가 플러스 1, 전장계가 마이너스 1.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 얘가 왜 이온이 됐을 때, 얘가 1가 플러스 양윤이 되지? 얘가 왜 2가 플러스 양윤이 되지? 1가 마이너스 음윤이 되네? 2가 마이너스 음윤이 되네? 이거를 이제 할 때 요거 가지고 따질 거야. 너무 쉽게 그냥 마이너스 1만 계속 해주면 답이 나와요. 세 개. 1 어?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뭐가? 글자 따가지고 양충전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건 네 나름대로 이제 암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 좋아. 괜찮은 거야. 그것도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우는 거지. 네. 그치? 자, 보자. 우리 아까 불꽃 반응색 노란색이 이게 뭐라고 그랬지? 제가 아는데 나트륨. 그래. 나트륨. 자, 이렇게 할 거야. 네. 그럼 이제 이 원소 기호잖아. 네. 앞에 아래점차로 11이 들어가. 11. 윗점차로 23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면 요 11이라는 요 숫자는 뭘까? 원자 번호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뭐라고 그랬지?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지. 그럼 나트륨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 2분의 11개. 아니죠. 이 꼴이잖아. 11개요. 전자도 몇 개 있는 거야? 11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네. 그래서 이 아래점차 얘는 원자 번호고 얘가 바로 뭐야? 양성자 수가 되고 원자에서는 전자 수가 된다. 저도 비를 1대1로 생각해서 했어요. 그냥 같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 같다. 그 원자 번호가 자, 그치. 요 23이 바로 뭐냐? 질량수야.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된다. 그치? 근데 양성자가 몇 개인데? 11개요. 그럼 중성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10개요. 12개. 그렇지. 12개야. 알겠지? 자, 다시. 자, 이렇게 냈어. C가 뭐지? C요? 다이아몬드. 그렇지, 탄소야. 자, 양성자 몇 개니? 전자 몇 개니? 그렇죠. 자, 중성자 몇 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양성자 몇 개예요? 6개. 전자 몇 개예요? 6개. 자, 중성자 몇 개예요? 7개요. 그렇죠. 할 수 있지? 네. 그래, 잘했어. 근데 봐봐라. 얘하고 얘는 같은 탄소야, 그치? 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똑같아.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치? 그래서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지? 네. 그럼 우린 이 둘을 뭐라고 그래? 이 둘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자, 이 둘을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를까? 서로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질량을 갖습니다. 동, 독일. 위, 동위 원소. 아 맞다. 그렇지. 이걸 동위원소라고 그래. 자, 동위원소. 봐봐. 우리 그 돌턴의 원자설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크기와 모양과 질량이 같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얘 봐. 같은 원자인데 질량이 다르지. 네. 그래서 돌턴에 얘기했던 그것이 약간은 틀렸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위원소라는 거는 없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서는 가장 최선이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의 법칙이 아니라 원자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동위원소라는 거야. 이게 동위원소. 그래서 법칙이면 말좀 피타고라스 지금 현재까지 쓰는 거고 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법칙은 안 맞는 게 없어. 다 맞아야 돼. 알지?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무슨 규칙, 무슨 규칙. 규칙은 안 맞는 것이 조금 있어. 자, 근데 무슨 썰은 안 맞는 게 좀 더 많아. 맞는 것보다. 아 그러면 그냥 원래는 그냥 딱 완벽히 잡았다가 얘 살짝씩 틀리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썰이라고 하지. 그 당시에서 법칙이었을 거야, 아, 그것도. 그래서 애들이 썰선다 할때그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맞아. 그런 거. 같은 맥락이야. 애들한테 자꾸 애들한테 썰 풀어줄게 하는 거 자꾸 하는데. 어. 저 그게 별로 뭔 뜻인지 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썰이라는 거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틀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걸 얘기할 수도 있지. 그렇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치. 맞을 수도 있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지. 검증이 안 된 거를 우리가 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검증. 된 거는 법칙이고.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는 사실인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법칙은 무슨 법칙은 얘가 안 맞는 케이스가 없어. 다 맞아야 돼. 지수 법칙. 그치. 다 맞잖아. 지수 법칙은. 그러니까 무슨 법칙은 다 맞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썰은 돌턴의 원자 썰, 막 이런 식으로. 이 썰이란 거는 안 맞는 게 더 많아. 안 맞는 게 더 많아. 그 규칙은 안 맞는 게 조금 있어. 그 다 맞으면 법칙.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구분할 거야.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이거 다 맞는 거네? 자, 무슨 규칙이다? 틀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무슨 규칙은 학교 시험에 잘 나와. 왜? 얘가 틀린 게 뭐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일부 있잖아. 조금 있잖아. 그럼 그걸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잘 물어보지 않고 고등학교 가면 물어봐. 고등학교 시험에서. 그래, 무슨 썰은 하게 되면은, 자, 썰은 이제 거의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거를 발표했어. 그럼 그 당시에서 법칙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의 과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게 조금 더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적 기준에 봤어도 안 맞는 게 조금밖에 없으면 규칙이라고 부르겠지. 원자 규칙. 찰리스의 만물의 우리가 그런 것도 썰이라고. 그치. 썰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좀 존중해서 이제 그건 어떤 과학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철학적인 거니까. 철학적일 때는 썰이라고 하죠. 무슨 논, 주장. 이론할 때 논자 서가지고. 그래서 무슨 논, 무슨 논.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철학적에는 어떤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했을 때 틀린 게 더 많은 걸 그냥 썰이라고 얘기하고 적은 건 규칙. 틀린 게 없으면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지금은 좀 이제 구분을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
수학자잖아. 자,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치? 피타고라스 법칙, 수학자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였는 줄 알아? 철학자야. 그리고 과학자였고, 그래서 그때는 철학자가 과학자, 수학자 다 헤쳐먹었어. 다 해먹었어, 전부 다. 그 옛날에는 아주 고대 때는 과학과 철학이 다 합쳐졌어. 그래서 과학적인 현상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수학적인 것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학과 철학이 중세 때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갈리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게 그잖아. 천동설, 지동설. 그치? 왜냐면 이 천동설이란 거는 성경에 의해서 그 모든 우주의 중심은 우리 지구가 돼야 된다. 지구도 움직인다는 거잖아. 근데 지구가, 천동설은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인 거니까 철학적 개념이 들어간 거지만, 지동설은 과학적으로 관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철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분리가 이제 중세 때부터 분리가 시작이 되고, 근현대 들어와서 이제 철학은 철학, 과학은 과학. 완전히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에서 검증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철학은 말 그대로 과학적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무슨 썰이 아니라 주장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무슨 논, 알지? 또는 무슨 주의. 그치, 이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논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국부론, 이런 식으로, 자본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3번까지 다 한 거예요? 응. 3번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다 했잖아, 이거. 다 했잖아. 자연스럽게 한 거야, 지금. 진짜 다 했네요. 어. 또 하나도 나간 거네요. 그럼요. 와. 별거 없죠? 네. 그냥 쭉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 개념 다시기 좀 보자. 과학 진짜 싫어지는 이건 재밌어요.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네, 재밌게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재밌지만, 중3때 친구가 중3 거 어렵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학교 시험 보고 하면은 솔직히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든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즐겁진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즐겁게 공부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 네 나이 때. 되게 즐거웠어.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란 걸 보잖아. 이제 경쟁이란 걸 하게 되거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은 이제 조금 즐거운 것이 줄어들어. 근데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지. 어차피 공부는 즐거운 게 아니라면, 공부를 즐기는 건 아니면, 자, 공부를 싫어하진 말자.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말자. 어차피 나는 해야 되는 공부고, 시험을 봐야 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진학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고, 자, 이 해야 되는 공부를 싫어하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또 공부가 즐거워 막 이렇게 해서, 봐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막 이제 7시, 8시에 일어나서 반시 막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 생활을 반복할 건데, 과연 공부가 즐겁겠니? 그치, 즐겁지는 않아. 즐거울 수는 없어. 뭐 즐겁다고 고등학생이 공부가 즐거워요 하면 얘는 변태야. 완전 변태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즐거워. 너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 왜냐, 알아가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치, 알아가는 기쁨이 크고, 뭔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추는 기쁨이 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즐거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 즐거움은 없어져요. 반강제적인 거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즐겁지를 못하더라도 싫어하지도 말자는 얘기야, 내 말은. 싫어하는 공부 억지로 하면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니까, 자, 즐겁게 하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 즐겁게 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 못 이겨.
근데 이제 싫어하지는 말자. 적어도. 자,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에서 돌톤의 원자설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원자가 쪼개진다, 쪼개지지 않는다. 어떤 걸 표시하는가? 그렇지, X니까 쪼개지지 않는다. 맞지? 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자, 이거 뭐야? 수소 원자가 뭘로 바뀌었어? 산소 원자로 바뀌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원자는 쪼개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원자, 철, 황이 쓰는 생성물에도 철과 황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원자에 대한 설명이야.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맞지? 자,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거야. 자,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양성자 때문에.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다? 원자핵.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렇지? 무시한다. 우리의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지 전자수를 더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너무 질량이 작아. 얘는 무시해도 돼. 자, 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변합니다. 자, 변한다. 그래서 변해서 뭐가 되냐면 이온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이온 배울 거야.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지. 자, 3번. 입자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이다. 옳은 것을 뭐로 고르면, 자,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니? 자,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입자설과 연속사. 네. 그치. 자, 맞죠? 돌토는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자, 돌토는요, 모든 물질 한 종류의 원자는 아니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종류를 지우면 되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이니까 빈 공간이 없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돌톤의 원자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야? 아니지. 그치? 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명령 받았고. 자, 보일의 제2관 실험에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는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기억, 디귿,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자, 보일의 법칙이 나오게 된다. 이거 플러스 3이네? 자, 이거 문제 잘못됐네? 자, 봐. 플러스 3이면 양성자가 몇 개? 그러면 원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 돼야 돼? 원자잖아. 원자 안에서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야?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 3개니까 아래 첨자 3이 들어가고 얘가 바로 리튬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 3은 리튬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원자라고 했으니까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 몇 개로? 3개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자라고 그랬네? 이 문제 누가 낸 거야? 자, 여기 하나 더 그려줘야지. 그치. 그래야지 원자가 되지. 자, 가는 원자핵, 나는 전자다. 맞지? 자, 가는 원자핵은 플러스 3. 자,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전체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더하면 뭐가 된다? 0. 그렇지. 그래서 중성이 된 거야, 원자. 자, 가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작은 것은
나가 가에 비해 너무 작지. 네. 그치? 그리고 나는 전자니까 상대 전하량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두 개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렸지.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끝나. 다 했다.